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개정 개편 요양보호사 표준규제 개념 정리 3장 3강 시간입니다. 자, 1장, 2장에 이어서 오늘은 일부 중에서 인권과 직업 윤리에 대해서 개념 정리도 하고 또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규제 페이지 안내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11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노인의 인권 보호 파트입니다. 자, 노인의 인권 영역이 6개가 있어요. 네,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에 골고루 났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뭐가 나온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골고루 내고 있으니까 6가지 다 알아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인의 인권 영역의 첫 번째가 건강권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주거권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입니다. 네, 인견 아니죠? 네,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종교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교류, 소통권입니다. 개인 생활의 권리,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 자기결정권입니다. 사실 6개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6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선생님들이 자기결정권 많이 나왔다고 몇 번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되고, 그쵸? 서비스 선택이나 변경 시에도 어르신 스스로 자기의 결정권이 보장을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입니다. 사실 저는요, 표로다가 암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종이를 넘기면서 절대 암기 못해요. 그러니까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가 정리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6년 이상 가르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생활 노인 이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도 사실 시험 문제 한 문제씩은 꼭 등장하는 단골 파트인데 너무 많아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소 전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4단계로 나눠서 각자 윤리 강령을 쫙 나열을 하자면 진짜 이렇게 15개가 나옵니다. 또 이 15개 개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실제적인 사례의 내용까지 합치자면 여기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한 문제, 와, 25개에서 하나? 예, 뭐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그런데 조금만 요 표로다가 몇 번만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면 눈에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주관식 시험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의미만 비슷하면 정답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로다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세요. 입소 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가 있는데 입소 전에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시설 정보를 어디서 접근하지?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아니, 은니가 아니죠. 메신저라든지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시설은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받을 권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다 빨간 글씨예요. 두 번째는 시설 입퇴소라든지 또는 어떤 제반 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나 입소 절차나 규칙 같은 부분들에 대한 걸 안내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어요. 네. 자, 생활 단계가 굉장히 많죠. 시설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실 때 첫 번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별화가 뭐지요? 각자 대상자마다 욕구가 있습니다. 원하는 욕구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욕구를 파악하셔서 욕구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물품, 머리 모양이나 의복이나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존중해줘라 라는 이야기고요.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 그러니까 어떤 게 안락하고 안전하지? 온도나 안전장치나 그죠? 그다음에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사례가 등장합니다. 침대. 네, 집에서는 침대 썼는데 시설에 와서 침대 없으니 바닥에서 주무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집에서 있던 안락하게 안전하게 익숙했던 환경하고 다른 건데? 그럼 이제 이거 시험 문제 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문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윤리 강령은 다음 중 어떠한 내용에 해당하는 거냐? 그럼 빨간 글씨 개념을 묻는 거고요. 이와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떤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문제 사례냐? 이렇게 묻는 게 초록색 글씨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례를 묻든 개념을 묻든 내고 싶은 출제원 마음인 거죠. 네. 자, 그다음 6번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 어떤 개인 정보나 통신기기나 우편 같은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휴대전화나 사진, 전화 받고 싶은데 전화도 없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막 사진을 찍고 이거는 이 사생활과 비밀 보장을 지키지 못한 사례잖아요. 그다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어떤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분이라도 존엄한 존재로 또 인권 교육이나 존경 같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켜지지 못한 사례는 따귀를 때린다.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교과서에. 자, 그다음에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 학대 행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노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선물. 네, 누구는 자녀가 와 선물 주고 가는데 뭐 안 주는 것 같아서 좀 차별 서비스를 받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문제 사례가 등장하죠. 그다음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네, 어떤 억제대라든지 격리라든지 약물을 먹여 재우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네, 넘어지셔서 네, 우리가 그죠? 휠체어 타고 나갈 때 넘어져서 또 넘어질까 묶었다. 이렇게 하면 억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문제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 질 높은이 뭡니까? 네, 다양한인 거예요. 적절한인 거예요. 여러 개의 종류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골라 하십시오. 이런 다양한이에요. 그 다음에 파마약. 네, 파마약에 머리 파마약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싸구려가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싼 걸로 했다. 이게 문제 사례였죠. 시설 내 외부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네, 시설 내에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시설 외 밖에도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면회를 오시겠다고 하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켜주지 못한 건 단풍 구경. 이게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호리호리한 요양보 선생님 다칠까봐 못 가겠어요.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줍니다. 아, 이것도 문제죠. 네. 그 다음 12번에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원하셔서 하시겠다고 하면 금전 관리도 하셔야 되고 사물함도 구비를 해주셔서 스스로 하시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 사례는 통장이죠. 맡긴 사람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권리가 있어야 되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어디다 할까요? 건의함이나 고충처리위원회나 또는 부당한 처우를나 이런 걸 받았을 때는 불이익이 오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자, 표준교재 무엇이 불만이었냐면 식은 반찬이 불만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퇴소 단계입니다. 퇴소 역시나 노인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고, 퇴소 후의 거주지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반환은 결정은 하지 않도록 존중해 주셔야 되고, 원을 옮겨가는 전원일 때도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노인 학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보시면 여성일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 위험이 높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떠한 노인 학대 발생 원인입니까? 아, 예.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입니다. 답을 쳐주시면 돼요. 자, 거꾸로 보는 거죠. 이렇게 건강이 나쁘거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입니다. 자,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또는 동거하지 않은 경우 학대 유형은 좀 다르지만 이런 학대가 발생하는 건 어떠한 원인입니까? 가족 상황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학대 발생이 높아진다는 건 사회 관계망의 요인인 거고요. 노인의 차별주의나 가족주의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 원인이라면 사회 문화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요. 또는 섞습니다. 다음 중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 여성, 학력, 연령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거 나오죠. 뭐 가족주의, 그거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인데 그래서 내용과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대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쉬운 거 같으면서도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이게. 네, 학대 종류가 많아요, 그쵸? 7가지나 되는 거고,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짝짓기 문제예요.
네, 짝짓기. 짝짓기가 뭐지? 네. 자, 이런 거죠. 네, 신체적 학대해서 짝을 지어놓고 내용하고 맞냐, 이런 거. 두 번째, 방임, 이렇게 해서, 예, 이 방임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맞냐. 아니면 거꾸로 해놓습니다. 신체적 학대에다가 방임을 써놓고, 방임에다 신체적 학대를 써놓고. 그럼 다음 중 다섯 가지의 학대의 내용과 그렇죠? 맞는 것이 옳게 연결된 걸 골라봐라. 이런 짝짓기 문제가 사실 난이도 상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학대에서는 종종 출제해요. 최근에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자, 괜찮습니다. 개념 정리만 정확하다면 뭐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울생과 함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적 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다 딱 보시는 순간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살짝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왔죠. 단절. 예, 어떤 신체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자물쇠에 잠궈둔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답이 눈에 잘 보이시는데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단절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체적 학대 답을 쳐주셔야 돼요. 여기 가스, 난방, 전기, 수도, 약물, 식사. 이거 방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틀리는 겁니다. 네, 왜냐면 맞아요. 가스 난방 중기 수도가 방임에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신체적 학대가 답이 되려면 가스 단절, 난방 단절, 전기 단절, 수도 단절, 식사 단절, 약물 단절 반드시 뭐가 들어가셔야 된다? 단절. 끊어냈습니다. 없어요. 물 끊어졌어요. 전기 끊어졌어요. 가스 끊어졌어요. 그럼 생존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신체적 학대 정답 다 보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단어요? 단절. 자,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정리해요.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어디 뭐 한 대 맞아서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 혼자서 타가구원과 별도로 따로 밥을 먹게 한다든지, 예, 친구 만나고 막 이러는 거를 싫어하게 한다든지, 또는 기분 나쁜 어떤 언어적 표현이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소외시키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정서적 학대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적 학대입니다. 사실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정리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시험 문제 학대가 7개인데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게 성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폭력, 성적 수치심 이런 거 나오시면 닥쳐주시면 되고 자 이제 경제적 학대예요. 방임하고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돈 얘기가 들어가지만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해요. 경제적 학대는 조금 돈 단위가 크다. 그런데 방임은 기본 아주 필수, 꼭 있어야 되는 돈이다라는 느낌이 들 땐 방임. 뭐 그렇진 않은데요. 돈 단위가 좀 크다. 이런 경제적 학대. 그래서 어떤 소득, 재산, 임금 이걸 막 가로챈다든지 반드시 임의로 이런 말이 있어요. 허락 없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어떤 법률적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든지 예, 또는 재산 사유나 관리에 대해서 결정을 좀 통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이제 방임입니다. 항상 이 학대에서는 야가 문제예요. 발을 여기저기다 막 걸고 있어서 신체적 학대에 살짝 걸었다가 경제적 학대에다 살짝 걸었다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방임. 너의 정체를 밝혀라. 예, 자, 중요한 거 보도록 합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중요한 게 이거죠. 떠돌게 한다. 자, 자물쇠로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방임입니까? 아니죠. 좀 전에 하고 왔잖아요. 신체적 학대죠. 못 나가게 그냥 확 이렇게 자물쇠 이러고 좀 그건 신체적 학대예요. 방임은 집 밖을 좀 나오셨어요. 내가 집 밖에 좀 나왔는데 네, 주변을 막 뱀뱀뱀뱀 떠돌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방임입니다. 자,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냐고요? 빨리 가서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럼 어디입니까? 그럼 6이잖아요. 이런 거리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요. 느낌으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주관식은 정확해야만 우리가 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 객관식은 의미 파악이 정확히만 되면 뚜렷하게 불렀을 때 답이 안 나와도 정답은 찾아집니다. 그래서 거리로 조금 끊어주셨으면 좀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 또 걸렸잖아요, 돈에. 그러나 여기는 예,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생활비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죠? 예, 세금, 요금 납부를 방치했거나 용돈 종교활동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생존을 위한 경제적 이런 느낌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돈 단위가 조금 작지만
기본 필수 꼭 있어야 하는 돈에 대한 부분들을 지불하지 않고 방치시켰거나 이런 경우에는 방임에다 답을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잘 구별하시면 이 학계 내용 어렵지 않게 잘 찾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8,000명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자기 방임입니다. 방임은 방임인데 자기 방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노인 스스로 하자고 하는데 네, 싫다 이렇게 나오죠. 거부. 어르신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게 자기 방임이죠. 사실 방임 중에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 방임이 처음부터 자기 방임이 나타난 어르신은 없어요. 뭐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다 당하고 나시면 그때 진짜 이제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자기 방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임 중에 사실 제일 학대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자기 방임이에요. 할 거 다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 여기도 구별하셔야죠.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고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거 보시고 방임에서 다치신 분 엄청 많거든요. 죄송하지만 다 틀립니다. 그럼 왜 이게 유기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시설이나 병원은요, 무료 기관이 없어요. 전부 다 이용료를 받는 유료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왕래도 없고 연락도 두절이 됐어요. 그럼 입소 비용은 누가 낼까요? 네, 그러면 무료의 봉사기관이면 어르신 절대 퇴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쓰실 때 비용이 몇 달 미납이 되면 퇴소 처리된다고 분명히 적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비용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르신을 계속 모시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 퇴소 처리가 돼요. 그럼 어르신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거랑 유기랑 뭐가 다른가요? 버려진 거랑 이렇게 강제 퇴소를 당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되면은 당연히 유기에 답을 치거든요. 그런데 글자만 읽으시고 개념 정리가 안 됐다면 방임에 답을 치시게 돼요. 아니요. 그럼 시험 문제 틀리는 겁니다. 네, 어디서 틀리는지 저도 잘 알거든요. 많이 가르쳐 봐서. 그다음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또한 뭐냐면 유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 개. 여덟 개가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고요. 여기도 짝짓기 문제 많이 내요. 시도하고 사법경찰을 하는 얘기 같다가 설명해서 맞게 연결된 거 골라라.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자, 보건복지부는 어떤 법이나 제도적인 정책을 수립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시설의 어떤 확인 업무 지도나 감독 같은 걸 해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는 행위자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어떤 협조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죠.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하고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을 하고 또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과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 사례나 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직접.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이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개입도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시설 내 종사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복지시설에서 실시를 합니다. 자, 다음은 사법경찰입니다. 네, 사법, 경찰, 형사 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을 하고요. 또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의뢰까지 담당을 합니다. 자, 의료기관. 네, 이렇게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 보호팀이 있어요.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피해 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가끔은 이제 판정을 위한 어떤 의학적인 진단이나 소견이나 증언 진술까지도 같이 합니다. 자, 법률기관입니다.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나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 또는 후견인 지정, 또 이제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접촉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주는 것도 한 가지의 대처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법률기관에서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빨간색 체크한 거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왜냐면 눈에 딱 띄거든요. 대표적인 역할이 눈에 딱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4개의 체크된 곳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자, 1번 첫 번째 대상자의 우편물 사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답 한번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우편물, 네, 그 점에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보장이네요. 자, 거의 맞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갈까요? 아니요, 너울은 다음 문제, 너울셈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자,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정답이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된다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떠오르신다면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되신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나왔던 표를 정리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책을 좀 봐주셔야 되고요. 예, 이게 개념 정리가 됐냐 안 됐냐의 차이거든요, 사실. 문제 푸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무엇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개념 정리, 이해가 됐냐 안 됐냐를 테스트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정답이 중요한 건 시험장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설윤리 강의 15개 중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15개를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훨씬 힘든 거잖아요, 시험 보는 것보다. 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시설 정보? 아까 있었죠? 네, 따로 안 하겠습니다. 정답이 안 나오시면 선생님들이 가세요. 제가 또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답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아, 예, 생각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생각 안 나시면요? 앞으로 영상 돌리게 합니다. 자, 네 번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할 권리. 떠올리셨을까요? 예, 다행입니다. 네, 그 다음 5번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받을 권리라며 문제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대, 이 튀어나와야 되죠. 네, 안 나온다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선생님들 직접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번입니다. 노인학대 유형 A와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짝짓기 문제 있다고. 이거 짝짓기 문제예요. 1번 자기 반입,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2번 경제적 학대,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 3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4번 유기,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함. 5번 신체적 학대,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 두절함.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잘 푸셨죠? 네. 자, 그러면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 그죠? 그 다음에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 네. 이거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네.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도겠다. 그럼 아까 떠도는 게 뭐였지? 그렇죠. 방임.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고요.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했네요. 그럼 뭡니까? 유기. 그렇죠. 요렇게 내용을 보시면서 떠오른다면, 네. 그러면 선생님 충분히 정리 잘 되신 거예요. 잘 되신 선생님들 더 많을 겁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법경찰의 역할을 옳은 것은 1번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을 한다. 2번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 3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을 한다.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과 증언을 진술한다. 5번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 학대 피해 노인의 확인,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사법경찰 역할이죠.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합니다. 자, 3번에 어떤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은 법률기관이 하고요. 의학적 진단과 증언을 진술하는 것은 의료기관이죠.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시도가 진행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4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3번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이니 개입하지 않는다. 5번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의논한다.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왜냐면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에 나와 있는 내용 잠시만요.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 의무자입니다. 조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3장 파트는 내용이 긴 파트는 아니에요.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4장에다가 이제 자기,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나 여기서 요양보호사 인권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짧은 단원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항상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파트는 두 개, 네, 많이 나오면 3개, 적게 나오면 2개 정도는 꼭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랑 정리했던 내용들만 잘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무난하게 이 파트도 잘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3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또 이제 너울샘은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네, 4장 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마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네, 잊지 않고 또 찾아오신 발걸음에 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네, 다음 강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와 네, 문제풀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 올라오는 영상 앞으로 아마 업로드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14강까지 요점 정리가 다 나가야 되고 또 제 문제집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2025년 개정판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같이 공부하실 선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